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장센을 좋아하는 왜요? 보는 걸 좋아. 갑자기 말이 막혀. 버퍼링이 엄청 지금. 아니, 그 진행만 하면은 약간 버벅이는 병에 걸리는 것 같은데.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와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네, 저 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세 분이서 하시는 걸로. 저는 정말.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네, 저희 4명이서 하고 있고요. 네, 댓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CAMM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20살 때 닳도록 들었던 에피소드 후원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고 갑니다 하면서 이제 1,000캐시를 후원을 해주셨는데 20살 때부터 진짜 즐겨 듣고 있다고 저에게 팟빵이란 앱은 그저 와플릭스를 듣기 위한 앱일 뿐.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서 저희 1화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까날님이 또 언제나 리뷰를 다 들으시고 되게 길게 같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 창마가 소개했던 디센트에 대한 얘기랑 뭐 쉐이프 오브 워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도 다 모든 영업을 다 짚고 넘어가셨어요. 늑대아이도 다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다 보시나 봐. 그러니까요. 뭐 보신 것도 많고 보시러 가시고 막 이러는 참. 것 같아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까날님. 또 저희가 문화생활, 오늘의 문생을 해야 되는데 창마의 요즘 문생은? 저의 문생은 요새 해리포터 이후로 처음 이렇게까지 빠져서 보는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재밌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오. 바로 장강명 작가님의 재수사라는 책이에요. 이번 신간. 네, 신간이에요. 재수사. 네, 재수사? 재수사라는 소설이고요. 두께가 어마무시한데 2권이에요. 그래서 꽤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해리포터 이후로 이렇게 그거 아세요? 막 밤에 읽다가 자기가 싫은 거? 알죠, 진짜 알죠. 너무 그런 읽고 거예요? 싶어서. 그 네. 아기 때나 느끼는 감정이 진짜로 아니에요. 저 너무 간만에 진짜 성인 너무 되고는 간만에 힘든데. 느꼈어요. 그래서 자야 되는데 계속 보고 주말 내내 진짜? 책만 붙들고 오. 있고 되게 진짜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볼 정도로 재밌는데 제가 참 그 캐릭터가 저도 팟캐스트에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 소설도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미제 22년 전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약간 네. 스릴러 이런 네, 장르예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재수사니까 좀 범죄 소설인데 이게 흥미로운 게 재수사 내용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범인의 독백이 챕터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시점이라 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이제 젊은 여자 형사가 이거를 재수사하는데 그 재수사에 대한 얘기가 한 챕터, 그리고 다음 챕터는 이제 범인의 독백, 그리고 다시 재수사 얘기, 범인의 독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독특하다. 네. 근데 이 범인이 자신만의 뭐 살인자가 그렇겠지만 약간의 어떤 허영과 약간의 허세와 또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또 이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이야, 심지어 그 지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막 문학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자기가 꿈꾸는 어떤 사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이 죄가 얼만큼의 그 죄의 무게를 갖고 있나 막 이런 것도 얘기를 궤변이긴 하지만 어쨌든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장 작가님이 되게 사회적인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평소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여기다 쓴 것 같아요. 그러게 딱 들으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이 러시아 문학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와서 여러모로 아주 재밌습니다요. 그래서 요새 좀 막 몰입감 넘치는 그런 소설을 읽고 싶다? 재수사를 읽어보세요. 책 추천 좋네요.
제가 최근에 작가님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존경하는 사람 리스트에 그가 들어갔어요. 오, 같이 일했구나. 아, 너무 그 프로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와, 시선 이런 거 좋겠다. 그런 문제에 너무 인사이트가 깊으시고 맞아. 본인의 어떤 그런 의견들, 관점, 견해를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 역시 작가님이네. 너무 어. 많이 배웠어서 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되게 많다 해서 지금 옛날 작품부터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재수사까지 가려면 한참 남은 것 같긴 한데 다작하셔가지고 맞아. 뭐 읽었어요? 지금 제일 유명한 표백? 네 아, 음. 표백인데 읽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표백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진짜. 표백 나도 되게 재밌게 음. 읽었어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영화는요. 화제작. 화제자. 두근두근. 언제나 화제작. 정직한 후보 2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야호. 야 반응 좀 해줘. 즐거웠죠. 와 진짜. 네, 극장에서 보고 왔고요. 또 요새 그런 정세가 재미있잖아요. 그럼요.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 정직한 후보가 원래는 이제 이번에 개봉한 게 2죠. 원래는 네. 이렇게 2020년에 개봉했던 게 있었고 이제 속편으로 나왔는데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그 전작에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면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던 주상숙 씨람이란 배우가 열연했던 주상숙 씨가 그 할머니의 진심 어린 기도 있잖아요. 우리 상숙이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이제 진실말을 말하게 되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뭐 반성하고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선 떨어졌었고 이제 2에서는 제야의 인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강원도 어둠의 어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벗기고 나왔는데 어쩌다 이제 다시 어떤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한 정치, 뭐 행정 이런 걸 하면서 좋은 평가와 이미지를 얻게 되었지만 참 이런 자식아 초심을 계속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민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 또는 연임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눈이 멀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그 원에서의 거짓말 잘하는 상숙이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이제 또 돌아가신 할머니의 기운이 남아 있는 건지 할머니가 저승에서 저주를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바람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주상숙 씨는 다시 한 번 더 진실의 주둥이를 얻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쌍으로 그의 약간 지금 만담 보고 있는 느낌인데. 아니 제가 저번에 창마가 그 수리남 설명 너무 맛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나 우리 저도 약간 뭔가- 김경식 씨 같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비디오 그 있잖아 비디오 출발 여행. 비디오 여행. 맞아. 그래서 저도 약간 욕심을 내보고 있습니다. 추임새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막. 네 아무튼 그 충실한 보좌관인 일 잘하는 희철이라는 분이 계셨죠. 근데 그분한테도 옮아버린 거죠. 안돼. 쌍주둥이가 이제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속에서 주상숙 씨는 강원도지사 연임에 성공할 것인가가 이제 영화의 주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 또 재생집 나가기 하면서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찜이었어요. 찜이 였어요는 뭐예요? 과거형이네요. 아 그러네 찜입니다. 아 찜이에요? 바뀐 줄 알았는데. 바뀐 줄. 그러니까. 참 이 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저는 원보다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정신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보다는. 근데 이거 그리고 제 관람 환경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찜을 하게 만드는. 제가 조조를 봤거든요. 근데 그 넓은 극장에 저랑 어떤 여자분 한 분 두 명이서 본 거예요. 심지어 그 넓은 극장에 내 자리 바로 한 칸 띄고 옆에 아이고, 그분이 하필이면 앉으셨어요. 그 넓은. 어색해. 황금 자리에. 근데 보통 이런 코미디 영화는 관객들이 같이 막 웃으면서 나도 덩달아 웃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조용한데
이제 그분의 웃음 포인트가 뭔지 알게 되고 아, 그분은 또 나의 웃음 포인트가 뭔지 알았으니까 친해졌다. 서로 피식 이러면서 아 근데 같지 않았다. 그래서 달랐구나. 내가 피식하면 그분이 안 웃어. 막 이게 약간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안 웃지? 그럴 수 있다. 근데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관람 환경이 약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어. 근데 그게 재밌어 봐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운데 되게 희한한 게 조상숙이 대선을 도전한다면 이런 상상이 좀 쓰리?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쓰리 거의 나오면? 쓰리를 약간 염두하는 어떤 그렇긴 했죠. 느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쓰리가 나오면 왠지 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찜입니다. 길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신 우리 조조는 어떠셨나요? 저도 찜이요. 저도 거의 같은 감상평인데 저는 반대로 퇴근하고 나서 하플에서 봐가지고 어. 사람 많았구나. 네, 그 약간 이런 한국 코미디 영화분들 보러 가면은 관객분들 연령대가 평소에 보는 영화보다 조금 높거든요. 한 3, 40대 분들. 제 옆에 이렇게 한 세 분이 오셨었는데 너무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막 웃었더니 약간 저를 내려놓고 사실 뭐야 유치해 하고 안 웃을 부분도 같이 웃었더니 맞아, 그렇게 돼.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풀고 나왔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1편이 더 재밌었지만 3편이 기대되는 영화. 오. 창만은 어땠나요? 저도 찜입니다. 근데 셋 다 찜인 게 나 약간 결이 느껴져. 그러니까 재생은 애매한데 나가기도 애매한 되게 그런 느낌. 맞아. 예, 아무튼 저는 코미디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조조가 보고 난 뒤에 카톡방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잘 재밌게 봤다고. 근데 그 웃는 사람이 나였던 것 같아. 아 진짜요? 저 진짜 어이없게 계속 웃던데요? 그래요? 잘 네. 웃음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웃음이 날 관대해졌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관에 저도 2명 봤거든요. 저랑 어떤 여자분 저 멀리서. 무슨 일이야? 관객 수가 저- 너무 안 될 것 같아. 평일에 저는 그 워크타임 시간에 봐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보는데 그냥 혼자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약간 웃음이 좀 해퍼졌나? 약간 이런 즐거운 생각도 일인데? 해보고. 현생이 그게 힘들어서. 역치가 낮아진 건가? 네, 그런가 그런가 이렇게라도 봐요. 관대해진 것 같아. 어. 그래서 찜이고요. 근데 제 생각엔 좀 뭐랄까 영화비가 사실 생각이 계속 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사실 뭐가 이렇게 대단한 나에게 감상을 준다거나 여운을 주는 건 아니니까 뭐 공짜표로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 주고 봤으면 좀 돈은 아까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봐서 7,000원에 봤는데 아주 딱 좋았어요. 저도 사실은 영화 포인트로 공짜로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그러면 내가 억울해지는데? 얼마 주고 오셨나요? 15,000원 줬나요? 14,000원 내고 영화값 요새 너무 비싸요. 너무 진짜. 비싸. 그래서 꽁치는요? 근데 저도 찜이에요. 어째. 근데 지금 계속 찜찜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찜 4개네. 찜찜하다. 나라도 뭔가 찜 오, 찜찜하다. 찜 말고 딴 거를 할까? 너무 정직한 후보스러웠어요. 세상에. 아무튼 세상에 네. 소름. 근데 맞는 말인 게 찜이 넷이라는 것은 찜찜한 거지. 그치. 찢었다. 그치. 찜찜한 거 맞지. 뭐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많이 웃었어요. 약간 지금 뭐야? 창만한 재생하세요. 웃으셨어요. 근데 무슨 사람 재생.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은데 웃었는데 재생을 못 하는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왜냐면 저 영화관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웃은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뿐만 아니라 거의 처음인데. 아니 근데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모두 즐거우셨었지. 그러네. 즐겁긴 했네. 웃기는 웃었고 그리고 어쨌든 뭐 꽁치는 14,000원이라서 그래. 맞아 돈값 생각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한국 코미디 영화 진짜 사실 여자 주연으로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라미란 배우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런 저런 마음으로 찜이고 사실 그게 아니면 나가기였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많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코미디를 거의 안 보거든요. 보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극한 직업이라는 우리 아플릭스로 본 거 말고는 안 보시죠? 거의요. 저도요. 근데 코미디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코미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예 안 봐요. 조전 어때요? 한국 코미디 자주 보세요? 안 볼 것 같은데. 저는 한 내 안의 모든 것 정도까지 있죠. 그 아. 2013년, 14년 그때까지는 다 봤었어요. 그 이후로 딱 끊겨서 거의 안 보다가 진짜 제일 유명한 뭐 극한 직업, 엑시트 뭐 이런 거만 좀 중간중간 봐주고 최근에는 거의 끊겼죠. 그래서 저도 극한 직업을 통해서 약간 그 그러니까 코미디 영화 나한테 안 맞는다는 편견이 살짝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직한 후보 원도 받고 이렇게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호가 극한 직업을 엄청 재밌게 보셨던 네, 거예요? 저는 그때 극한 직업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더 편견이 심했던 거죠. 되게 별로일 것 같은데 괜히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가 OTT에 올라와서 그냥 한번 눌렀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재밌다를 넘어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그래서 한국 코미디도 이제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좀 더러운 유머라던가 억지 유머 막 이런 거가 많아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직한 후보 원도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만들었다, 재밌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2가 약간 정신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원은 되게 서울시장 선거라는 딱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2는 뭔가 많이 튀어버리는 느낌? 강원도시사에다가 갑자기 북한이 나오더니 갑자기 르 강원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정직한 후보 시리즈를 어쨌든 2가 나왔다는 건 인기가 있었다는 건데 그 비결이 뭘지 뭐 어떤 생각 들으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타이밍이 되게 좋다. 이 정치적인 어떤 정세들이랑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1편 같은 경우는 총선이 그 약간 겹쳐 있었고 그다음에 2편은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이 많잖아요. 너무 웃겨요. 봄바람 휘마이든이랑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지사 분께서 이거 약간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완성돼 진짜. 영화가 완성. 뭐 혹시 모르실 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현재 그 강원도지사가 김진태 도지사님이신데 이제 정직한 후보 2를 관람을 하시고 이제 즐거운 후기를 남기셨어요. 강원도청에서 도움을 많이 줬다고 했다. 뭐 그리고 거짓말 못하는 게 나와 닮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배급사 직원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제발 밥줄을 끝이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시면서 이제 확 됐었죠. 근데 이제 뭔가 이 트윗까지가 영화의 완성이다. 약간 이런 말들이 돌고 있고 화제를 얻고 있었고요. 또 대통령님께서 말을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말에 대한 지금 화제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 영화가 또 착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약간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게 아무래도 정치 소재로 한 코미디가 별로 없었잖아요. 저는 맞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정치 누구나 관심 있고 숟가락 하나 얹고 싶고 근데 그 와중에 약간 분노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장르로. 그런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그래서 재밌는 각본인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뻔하거나 약간 촌스러운 느낌은 좀 아닌 구태의연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맞아. 이 컨셉 자체가 좀 신박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주인공이 여성 그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되게 좀 재미있었고 맞아. 이게 장유정 감독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 감독님이 이런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각본적으로 좀 새로운 컨셉, 뭔가 재밌는 연출 이런 것들을 잘 시도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눈에 딱 띄는 정치 코미디 시리즈를 확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점에서 되게 칭찬할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정치를 차용했는데 이게 또 어렵거나 너무 지적이거나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건 또 아니라서 또 맞아.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생각 없이 가서 그냥 하하 이렇게 피식피식 웃고 오는 맞아. 그런 점이 좀 편하게 보는 이유이지 않았을까. 맞아.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아요? 뭔가 되게 막 정치 뉴스 보면서 욕했던 그 지점들을 영화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맞아. 막 되게 확 찔러주고 막 벌 주고 막 그런
시원하게 약간 질러주고 막 욕으로 음. 막 싸주고 이런 카타르시스가 확실히 있어요. 맞아. 보통은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거를 완전히 그 오락적으로 풀어낸 건 진짜 잘한 것 같아. 또 아예 그렇게 하니까 안전하기도 한 게 막 특정 정당 얘기라던가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다 싸잡아서 맞아. 나쁜 놈들 이렇게 음. 되니까 제작하는 사람들도 안전한 길로 잘 간 것 같고 맞아.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그래 뭐 누가 못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그냥 다 정치의 정치의 문제 장르화했다. 그 이번 투도 되게 좀 특이했던 게 그 보좌관이 또 진실의 입을 가지게 되는 것도 맞아. 좀 개우기도. 재밌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투에서의 특징은 주상숙이 뭔가 그냥 그 정치인이 초심을 잃고 약간 우쭈쭈 해주니까 그러니까 부패가 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지만 결국은 맞아. 약간 이제 적폐가 되고 부패하는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적폐. 가는 거를 보좌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희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막아주고 해주니까 그것도 약간 편해지는 느낌? 맞아. 한 사람의 몰락을 계속 막아주는 느낌? 그게 좀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 그리고 이번에 희철이 캐릭터가 그 정직한 주둥이를 갖게 된 덕에 이야기가 좀 다채로워진 게 약간 상사와 부하 간에 약간 그 좀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 주니어들 직장인들의 어떤 애환이라던가 그런 것도 드러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원래 둘이 좀 신뢰가 있던 관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료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더 끈끈한 게 있잖아요. 오래 일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솔직하면서 부딪히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김무열 씨 연기를 너무 너무 웃기게 잘하, 해서 너무 그 잘해. 1편은 진짜 약간 라미라는 배우의 뭐 약간 원톱 완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은 진짜 김무열 배우를 맞아. 저렇게 쓴 게 너무 진짜 한몫했다 이거 맞아. 완전 너무 큰 재밌다. 몫이었어.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서로 엄청 싸울 때 있잖아요. 막 맞아. 뭐 나 없었으면 됐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맞아. 뭐 내가 너 이렇게까지 올려줬잖아. 서로 이제 지분이 있는 거지 서로의 맞아. 뭔가 삶에. 사실이고 그리고 정치인과 막 음. 보좌관은 사실 그런 관계고. 그게 너무 좀 재밌었어. 막 맞아. 누나 이러면서 재수 없어 계속. 음. 그런 관계들. 맞아. 그리고 저는 되게 보면서 한국 영화나 콘텐츠에서 참 흔치 않게 그 이성 간의 그 아무런 뭐 섹슈얼이나 맞아. 그런 이상한 연애 뜬금없는 그런 거 없이 되게 동료로서 맞아. 근데 되게 가깝고 신뢰하는 동료로서 나오는 그 사이가 그려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진짜. 그래서 중간에 그 영앤리치 걔가 약간 뭐 합성해가지고 그 맞아. 더러워 진짜 그 더러워 딥페이크. 의학하는데 그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맞아. 절대 그럴 사이가 아니니까 그 더러움이 너무 나한테 더러워 이러니까 더러워? 관객들도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진짜 소름 돋아. 하여튼 그렇게 관계를 그린 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남편인 그 복만식 씨도 알잖아요. 신뢰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의심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너무 그냥 깨끗해. 깨끗하다. 편안했다.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이런 게 많아져야 돼. 맞아. 맞아. 자꾸 이상한 예능에서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언니 이딴 거 떠드는 시간에 이런 걸 해야 돼. 정말. 그리고 또 제가 특징적으로 느꼈던 게 너무나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한국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들 것 같은 소재들? 내수용. 진짜 내수용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맞아. 네, 맞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르 강원 얘기가 르 경. 진짜 그 자체였어. 진짜 이 한국의 이 맞아. 초간초간 영원하다. 한국인이어야만 안다. 이게 무슨 맥락인지.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짜증나. 마냥 웃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테니까. 그리고 뭐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과정 같은 것도 그냥 뭐 스무스하게 얘기하고 끝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화의 풍자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영앤리치 윤두준 씨도 제가 갑자기 뭐야 윤두준이 왜 나와 막 했는데 모르고 왔어.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재밌었어 그런 것도. 맞아.
기획부동산. 기획보다 저는 그게 너무 웃겼는데 윤도준 씨 회사 이름이 뭐 위빌드 맞아. 위워크 위빌드. 모양으로 맞아. 그렇구나. 정말 그런 어떤 막 생긴 어. 곧 사라질 것 같은 회사의 이름을 잘 만들었네. 위빌드. 맞아. 아 그리고 그것도요. 그 서현우 배우 연기한 조태주. 조태주. 안경 몰카를 했잖아요. 음. 아 그게 너무 맞아. 짜증나는데 너무 한국적이야. 맞아. 그래서 맞아. 좀 생각해보면 되게 다 현실적이라서 맞아. 아, 막 너무 맘 놓고 웃기는 애매한 게 많았어요. 전 또 뭐 하나가 있었냐면은 그냥 그 주상숙이 오른 그 높은 자리 고위공무원이라는 그 자리가 재밌는데 왠지 좀 슬픈 거예요. 인간으로서 높은 자리에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잖아요. 희철이 빼고는. 근데 희철이도 진실의 입을 갖기 전에는 말을 못했던 거지. 맞아. 그래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막 이상한 가발을 써도 아무도 별로라고 막 얘기하지 못하고. 근데 그게 약간 와 이거 진짜 높은 자리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진짜 자기는 그냥 사업 같은 것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구나 하고 딱 허가를 내려도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언제 뭐 올라갈지 뭐 모르지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구나. 맞아.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도 진짜 그래야 되는구나 생각을 진짜 많이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약간 어깨가 솟고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잘 못 듣는 그 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CG로, 이상한 CG로. CG로. 근데 이번 그러니까 CG랑 연결돼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게 처음에도 당선되는 과정 되게 그 선거 방송처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재밌었는데 뒤에서 그 정신을 못 차리는 순간까지 가는 거를 너무 CG로 재밌게 만들었더라고요. 우주로 맞아. 뛰어버리고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진짜. 그리고 뭔가 그런 시즈들이 점점 불안감을 조성하잖아. 나중에 맞아. 잘못될 것 같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 재밌긴 재밌었어. 맞아. 그거 너무 웃겼는데 그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되고 그 라미란 주상숙이 기자회견할 때 노란색 그 점퍼 입고 얘기할 때 너무 박근혜 같지 않았어요? 맞아. 난 이건 100% 노렸다. 나 노렸다 생각했어. 왜냐면 너무 그 안전 그 옷 입고 노란색 옷 입고 약간 이상한 가발 이렇게 써가지고 맞아. 이렇게 말투. 말투가 어쩔 수 없이 진실의 주둥이니까 좋게 이제 말해야 되니까 읽잖아요. 거의 이렇게 막 느리 막 하면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박근혜 북한의 같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그 희철이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맞아요,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 연출이. 자기가 막 이렇게 똥을 내뱉고서 눈 동공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쳐다보잖아. 저 진짜 거기서 빵 터진 거예요. 맞아 웃겼어. 그 장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와 저희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 약간 재생해야 재생하는 거 아닌지. 근데 뭔가 이런 뭐라 그럴까 사소한 디테일은 되게 재밌던 게 많았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그 대통령과 북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갑자기 북한? 이래가지고 좀 어이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 아닐까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거를 그냥 해버린 거지. 말도 안 되는 어이없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냥 그때쯤 됐을 때 저는 이미 그냥 다 모든 걸 쫓아라고 약간 그래 이렇게 하고 그 김정은 뒷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 너무 웃겼어. 너무 어이없게 웃기자. 진짜 약간 피식 계속 이렇게 웃게 돼서 즐거웠어요. 저도 그냥 웃기게 봤어요. 그래요? 그냥. 그것 때문에 이 영화를 어떻게 보라고 감독이 저희를 이렇게 자리를 깔아줬는지 그 부분부터 이제 안 거죠 감독의 마음을. 그냥 정신을 약간 놓고 그런 것 봐라. 같아. 김정은이 부들부들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즐기면 되는구나.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맞아. 근데 그 내려온 선수 무슨 그 장 같은 무슨 장 그분 또 개최 무슨 지사 같은 거 아니었나? 아니었어요? 무슨 공동 뭐 개최하는 그 북한 쪽 네 여자 여자분. 고위직. 네 그분이 가장 여기서 좀 영화에서 전형적이었던 캐릭터 같아요. 이 그건 배우도 항상 그런 좀 걸로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배우도 그랬고 너무 잘 어울려. 배우도 그랬고 뭔가 좀 전형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유일하게 뭐 굳이 맞아요. 아쉽다면 아쉬운 맞아요. 막 박보검 사인 받아달라고 그러는 아. 거라던가 근데 올라가서 또
되게 안 좋게 방송에서 말한다거나 총 쏴버리고 그런 게 되게 아, 웃긴데 그것도 좀 전형적이긴 하다.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좀 그렇게 그려지니까 그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근데 아. 저는 마지막에 웃겼는데 맞아, 성격이 마지막은 시원시원해서 통일부 장관 임명. 근데 마지막 곡이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고. 그럼 이제 배우들 얘기를 슬 해볼까요? 그 1편의 배우들이 2편에서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1편에서와 2편에서의 느낌이랄까? 일단 뭐 라미란 씨는 뭐탑 탑. 오히려 이제 저는 2편에서 힘을 좀 더 뺐다고 생각됐거든요. 맞아. 그래서 더 좋았어요. 막 어떻게 해야지 저쪽 해야지 더 오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연기나 전반적으로 되게 담백했다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현 씨가 되게 돋보였잖아요. 라미란 씨가 그걸 되게 잘 잡아주고 맞아. 살려준 것 같아. 맞아. 김무열 씨가 하여튼 이번에 진짜 약간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연기도 너무 재밌었고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너무 그 둘이 케미도 너무 좋고 맞아. 맞아요. 또 김무열 배우가 이렇게까지 큰 비중으로 나온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케미가 너무 좋아. 저도 맞아.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배우들 케미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남편 역할을 하셨던 분도 되게 그 백수남 편 연기 너무 잘해주시고. 이제 회장님이라고요. 회장님 동료표 회장님. 윤경호 배우. 다 케미가 너무 캐릭터들 케미가 되게 좋고 그 2편에서 새로 나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뭐 박진주 배우도 있고 뭐 윤두준 배우 아까 얘기했지만 조태주도 그렇고 이분들은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주 배우가 더 활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내 아쉬웠죠. 예상보다는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포니 진짜 근데 그 개웃겼다고. 그 라미란이 조성숙이 와서 막 폰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집이 마구간이 되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네요. 맞아. 대사가 진짜 웃긴 게 많았어. 진짜 너무 잘 살렸어. 진짜 예상 가능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대사가. 그래서 와 진짜 웃긴다 이러면서. 전 그것도 웃겼는데 그 오빠한테 나 이 말투 써도 돼? 그러니까 그것도 웃겼어. 사람 봐가면서 말투 쓰는 약간 말투 개그 1인자인 것 같아요. 박진주 씨가. 맞아. 맞아. 뭐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또 재밌었네요. 임팩트가 엄청 컸어. 그리고 막 그 시료 뿌리는 거 아이디어 냈을 때도 유튜브. 엄청 설명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고 나는 약간 숨겨진 뭐 무슨 이과생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유튜브에서 봤어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맞아. 재밌었네 참. 재밌었네. 재밌었네. 아니 그러면 재밌었는데 왜 그렇다면 다들 찜인가?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뭔가 걸리는 게 없는 느낌이었어. 뭔가 코미디 영화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 건가? 코미디 영화는 표값을 자꾸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게 있으려나요? 그치, 완벽히 즐기고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던가 스트레스를 확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만약 극한 직업을 15,000원 주고 봤으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나도. 극한 직업은 재밌었어요. 코미디라서라기보다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하나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고 재치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던가 약간 좀 느낌. 약간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런 느낌이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쉬운 것 같아요. 완성도? 이제 그런 거를 배우들이 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상쇄가 되는 그런 느낌의 영화였던 것 같아. 맞아. 아까 맛있는 음식을 시켰는데 재료가 진짜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씩 뭔가 맛있는 것 같아. 하나씩 이렇게 집어 먹으면.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비어 있어. 그런 느낌? 맞아. 괜히 약간 의자도 약간 불편한 것 같고 테이블도 나랑 약간 안 맞는 깜짝거리는 거. 것 같아. 맞아.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먹고 나왔을 때 이 식당 다시 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맞아.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저는 조태주 씨, 서현우 씨 이분이 이제 점점 많이 이제 눈에 뜨이고 있는데 그 해결에서 사철성으로 나왔던 분이잖아요. 탕웨이 완전 다른 사람 같죠.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그 배역마다 약간 되게 잘 변신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도 약간 말투도 엄청 잘 바꾸고 그래서 또 어디 나오셨어요? 와 이분 필모그래피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아닌데?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진짜 재밌는 영화 많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잘 섞였다는 얘기겠죠. 오. 그래서 진짜 많다. 이분 이 공무원 연기 이제 캐릭터 잡을 때 이런 비하인드 들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특징이 없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특징이 없다. 왜냐면 다들 개성이 넘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데 결국 또 다른 분들이 자기를 공무원으로 착각하시고 말 걸고 막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이렇게 비하인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강원도지사였어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진짜 홀랑 넘어갔을 것 같아. 말을 대박이에요. 맞아. 너무 작정한 잘하고. 거니까 이게 아예 진짜 짜고 치는 거잖아요. 완전 처음부터 아예 기획해가지고. 그니까. 이제 뭐 그런 각본 대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 조태주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 그렇게 중간에 들키고 나면 갑자기 절대 악처럼 사람이 확 바뀌고 이러잖아요 영화에서. 근데 이분은 그냥 돈 벌어야지 하고 그냥 사기를 함께 조금 쳤을 뿐이지 막 엄청 헷가닥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원래 악당을 잘 못 보는데 이 영화의 악당이 와 악당 이렇게 안 나오고 되게 다 인간적으로 보여서 그냥 다 현실에 있는 너무 못된 놈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느낌이어서 그냥 뭐 막 엄청 긴장하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앤리치도? 영앤리치도 저는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무섭진 않아. 네. 무섭지는 않았어. 네. 맞아. 그냥 막 짜증나고 찌질하고 그게 윤도진 씨가 약간 안 나빠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건실한 이미지죠. 건실한 이미지라서 그냥 건실한 사기꾼 같아요. 건실한 사기꾼. 맞아. 그 1편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뭔가 이 악당이랑 비슷한 맥락 같은 결 같은데 사실 주상숙도 절대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2편에서도 되게 그 입체적이라고 하면 되게 입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당도 좀 현실적이고 약간 양면성이 좀 있고 주인공들도 착한 인물만은 아닌 거지. 그래서 되게 이런 캐릭터 설정 진짜 좋다 맞아. 생각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늘 그 주상숙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버린 게 맞지. 자기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 보는 그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약간 너무 빠르게 착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 너무 쉽게 착해졌어요. 저는 그 지점이 사실 이 저도, 영화의 완성도에서 되게 크게 영향 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호피문에 입는 무서운 사람이 됐으면서 몇 가지 사건을 겪고 갑자기 눈물을 지으며 친구와 함께 솔직히 이 모든 사건의 해결자는 건주 아니에요? 그 친구 횟집 친구. 맞아. 그 친구가 없었으면은 조상숙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후회하지도 않고 개가천선하지도 않고 뭔가 그 친구와의 몇 번의 진솔한 대화 덕분에 갑자기 진실의 주둥이도 별로 맞아. 안 강해지고 맞아. 파괴력이 없었어. 저도 그냥 그- 너무 맞아. 착해졌어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건주 캐릭터가 나중에 이제 뭐 봤나 저게 그거는 좀 보면서 힘들었다. 그런 게 좀 힘들었어. 그러니까 진짜 기억나. 그런 거. 정확히 보면서 이거 안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다들 되게 튀어 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 대사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주성수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으로 정말 약간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니고 다만 어떤 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캐릭터로 그리고 싶었던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착한 캐릭터라는 거를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 그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진짜 호떡처럼 그냥 꾹 응. 눌러버렸어요. 맞아. 진짜. 그래서 갑자기 잉? 맞아. 제가 그 친구였으면은 다시 보지도 않아요. 조상수. 맞아. 그게 그치. 너무 판타지였어. 그 자체가 그들의 그 우정이 말이 안 됐어요. 맞아. 그건 그래. 봤나 내 친구다. 소름 돋아. 한살 돋았어. 진짜 싫어. 갑자기 이제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했어. 아까까지만 해도 이쯤이면 재생해도 됐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니야. 그 대사를 잊고 있었네요. 떠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런 식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훅훅 이렇게 뒤로 나가는 그런 곳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저는 제가 안 겪어와서 뭘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기는 하지만 이 편에서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되게 계속 맞아.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주상석 정도의 캐릭터면은 언제까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맞아.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 나도. 주눅 드는 캐릭터로 나와야 되지. 근데 이 편에서도 그것 때문에 똑같던데? 초반에 일들이 다 포니한테도 주눅 들고 남편한테도 주눅 들고 근데 주상석이 저희가 본 주상석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지 않나. 삼성 국회의원이네. 근데 왜 그렇게 쩔쩔매요? 그거잖아요. 그 시의회인가, 아까 의원이가 뭐 나가려고 압구정 아파트를 아파트 판 거예요. 팔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뭐 약간 책임감 눈치 보는 게 뭐 있겠죠. 이런 것 근데 뭐 때문에? 약간 좀 짜증은 났거든요. 그 시어머니 관계.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삼성까지 한 여자도 사실 이런 문제를 겪는 것도 팩트니까 뭔가 그치. 또 하이퍼 리얼리즘인가 이런 생각도 되게 들었고 그리고 그 맞아. 시어머니 역할 하신 분이 약간 실제로도 좀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예능 실제로? 같은 거, 어. 약간 그런 관찰 예능 이런 거, 동치미 아. 이런 네, 거. 그런 거 나온 거 막 캡처 같은 거 어. 보면 되게 빡세요. 그래서 아. 와, 씨, 약간 보는데 진짜 안타까운 안타까운 느낌이 아주 무서워. 근데 이왕 이렇게 약간 판타지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로 하셨으면 감독님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좀 다르게 설정할 수도 맞아. 있지 않았나 싶기는 맞아. 해요 저는. 더 맞아. 재밌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에서 그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좀 더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카타르시스가 많았거든요. 그 진실을 입으로 뭔가 대치하는 상황이.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나왔지 싶을 정도로 그냥 애매하게 슉 그냥 넘어가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확실히 같긴 해. 이번에 그 희철의 어떤 주둥이를 더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상숙의 이 주둥이가 사실상 힘을 맞아. 쓰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맞아. 그냥 일을 버리기만 했고 맞아. 수습은 안 됐다. 맞아. 주상석이 뭘 했지 생각해 보면은 북한에 전화한 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맞아. 그 입으로 뭔가 한 거는 그거 맞아. 같아요. 별로 뭐 없었어. 그러네. 무슨 결혼식 주례. 그래. 근데 결혼식 주례랑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말의 맞아. 그 재미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아. 그쵸. 웃기긴 했는데 웃기긴 했어. 그냥 뭐 그 장면이 웃겼다 정도? 맞아.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뭐가 아니었으니까. 그 맞아. 주둥이가 역할한 게 그때 그냥 사적인 되게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좀 그런 카타르시스가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만약에 진짜 주상숙이 대선 도전하는 얘기 나오면 엄청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맞아. 각본이 나올까? 그러니까 잘 쓰여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일단 스케일이 엄청 커지는데. 맞아. 아예 그러면 그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약간 좀 뭔가 그런 희철의 주둥이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약간 사회 초년생 뭔가 이렇게 주니어가 상사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갔다면 뭔가 3편은 아예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냥 약간 대선이라는 큰 이슈를 두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니까 막 토론도 엄청 많이 해야 될 거고 뭐 맞아. 글로벌하게 엮일 수도 있고 맞아. 이번에도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들에서 그 주둥이로 뭔가 하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춤만 췄잖아. 뭔가. 맞아, 나 그 장면 약간 힘들었어. 왜 굳이? 그렇죠. 입으로 뭔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 이번에 병이 안 고쳐지고 끝났죠. 그쵸. 약간 그랬어요. 유예 기간이라고 하면서 맞아. 공사장에서 자기들 다 사람들 다 싫어한다고. 몰렸는데. 3편 나오겠는데요. 안 고쳐지는 맞아. 약간 예고하는 느낌. 할머니가 저주를 거두지 않았네. 그러니까. 정신을 덜 차린 거지. 그리고 저 그것도 좀 보기 좀 힘들었는데 그 신우이와의 관계 있잖아요. 신우이와의 관계, 포니와의 관계에서 뭔가 되게 약간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신우이와 뭐 그 뭐라 해야지 언니 새언니 그 새언니 관계에서의 그 약간 가불 관계 같은 거를 보여주고 나서 포니가 이제 막 그 나중에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막 일을 해결하잖아요. 그 과정도 마치 아까 전에 이야기한 주성숙의 어떤 되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랑 되게 똑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갑자기 포니가 왜 저렇게 합류를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그렇죠.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맞아. 그러네. 고기 한번 구워 먹더니 사람이 밖에 와서 먹으라고. 언니 자리 없다고. 그냥 포니가 원래는 그냥 심성 착한 애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긴 했는데 네.
맞아. 그 관계가 참 시댁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그냥 뭔가 신우이와 새언니라는 그 관계, 한국의 어떤 그런 시집과 며느리의 그 관계에서의 어려운 지점들 그런 것들을 그냥 너무 소재로만 살짝 건드리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가지고 뭔가 웃어야 돼?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뭐 웃으라는 건가? 뻔하지. 평면적이고. 네, 저희 정직한 후보 2 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찜 4개 한 거 치고 또 할 말이 많았나 봐. 저 30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또 할 말이 많은 거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3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혹시 정직한 후보 시리즈 보신 분들 있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희 댓글 팟빵 댓글도 있고 팟캐스트 리뷰와 별표도 있고 뭔가 잘 들으셨으면 반응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화에 또 재미있는 영화파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두둥.